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3년의 임기를 마치고도 여러 의미로 굉장히 좀 바쁜 분입니다.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서울에서 바로 왔고요. 예. 오늘 이 방송 마치고 진주에 가서 강연이 있습니다. 아, 또 인근 진주에 가서 강연이 있으시군요. 네, 네. 최근 또 강연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책도 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뭐 이번 달 말이나 뭐 다음 달 이 정도 예상하시던데요. 다음 방송에서는 다른 네. 방송에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오늘 예. 지금 계획은 이번 달 내로 내는 건데요. 네네. 제가 바쁘다 보니 진주가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강도 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오셨으니까 지역 관련 이야기 하나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 국민의힘 발로 김포의 서울 편입, 여기다가 이제 그 부산의 여당 의원은 부산에 김해 양산 뭐 편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단체장이 부울경 다 바뀌면서 사실상 지금 좌초가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 경남도민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서울이 예. 메가시티잖아요. 이미 메가죠.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김포를 편입을 시키는 것은 예. 총선을 겨냥한 그런 사실상 지키기 힘든 공수표 그런 공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공약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 뭐 김포의 경우에는 교통 문제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죠. 반대하고 좌절시킨 당사자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고 또 지방의 분권이 가장 대한민국에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포화 상태인 서울을 더 크게 만들고 실제로 이 가장 이 메가시티가 필요한 부울경 지역에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예. 그는 이 국가의 백년 대계에도 맞지 않는 네. 그런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시고 또 부산에서 학창 시절 보내시고 또 서울 강남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제가 꼭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적 감사 의혹, 제가 3개월 전쯤에 뵀을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표적 감사다 이런 증거들이 속속 요즘 들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던데 좀 어떤 것들이 더 드러난 거예요? 수면 위로? 그때 이제 제가 여기 마산 MBC에 출연한 이후에 최근에 감사원을 대상으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네. 사상 초유의 그런 압수수색이었고 약 40여 명의 공수처 조사관들이 수사관들이 20일 동안 진행된 그런 이제 수사였고요.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다라는 이런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옥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4번이나 했죠? 현재까지 4번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에 보니까 5번째 소환을 이제 지금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결위에서 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수처장이 만약에 이제 5번째도 소환에 불응을 하면 그렇죠. 이 수사기관의 그런 통상 절차로 진행하겠다.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 네, 이렇게 그래서 체포나 구속을 시킬 가능성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좀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주에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감사원이 권익위 상대로 했을 때 지금 이제 감사원이 반대로 뭔가 피감 기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잣대나 뭔가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상황은 지금 바뀌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저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할 때 감사원이 작년 국감 죄송합니다. 국감 시기에
저를 소환을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일정 협의가 없이 감사원이 날짜를 딱 정해서 이 날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 종합감사 일정이 있는데. 예, 통보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권익위에 제가 주재해야 되는 공식 일정이 있었고 또 국감 도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의 종합 국감 이후에 어느 날짜에 제가 꼭 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방해했다. 그런데 이제 검사원 사무처는 제가 감사 조사에 불응을 했다. 그러면서 감사 방해죄로 그것도 종합 국감 당일날 저를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종합 국감 안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장이고 제가 직접 감사에 국감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절대로 비울 수 없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을 근데 꽂아서, 그날은 아니지만 제가 종합국감 이후에 받겠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조사를 깊이 할 생각도 없었고 저는 반드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감사원 사무처가 거부를 하고 일방적으로 저를 대검에 수사 요청했는데 그 제목도 감사 불응을 해서 감사 방해다.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마치 그냥 저를 끼워 맞춰가지고 그 요건을 만들어서 일종의 조작 형식으로 감사 방해로 한 거거든요. 목표는 정해놓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혐의로 제가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이제 수사 조사를 받으러 와라 이러니까 국감 때문에 못 나간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똑같은 사유를 제시를 하면서 조사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럼 다른 날 와라 이렇게 이제 다시 소환을 요청하니까 이번에는 공수처가 미리 조사 일정을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뭐 이런 지금 그래서 절차 위반이다 이 주장을 하는데. 근데 전 위원장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저에 대해서 한 감사원이 저한테 한 잣대를 대면 이거는 명백한 공수처 수사 방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말 내로남불이고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바쁘신 이유가 있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미루게 되면은 뭐 증거 조작 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송에서 그게 뭐 어떤 얘기예요? 어떤 걸 뭐 조작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감사원 사무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사무처의 최고위 공직자고 직원들의 감사원장과 더불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감사원 직원들이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인 조사도. 사무총장 안 되니까 다른 직원들 하려고 하는데도. 네. 그래서 소환을 하는데도 지금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아무래도 위 사람이 눈치를 보거나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수사에 비협조하는 그 수사방해 행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저에 대한 감사가 이제 무혐의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에 이제 재감사와 관련된 감사원 사무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조치가 돼 있잖아요. 그걸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바로 그 행위의 핵심인 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내부 감찰을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무혐의 결정을 내린 감사위원, 주심위원이 그 무혐의 결정 낸 그게 잘못이다. 직권남용이다 하고 내부 감찰을 해서 그걸로 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 물타기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던데. 물타기고 이걸 법률적 용어로 하면 일종의 증거 조작이 될 수가 있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조직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셀프로 피의자들이 우리가 내부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감사위원회 추심이 잘못했어. 그래서 추심위원을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하고 추심위원을 다시 감사 추심위원으로 배제를 시키고 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다시 감사원 사무처가 셀프로 직권 재심의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증거 인멸이나 증거 조작에 해당할 수가 있고 아하. 사무처가 이렇게 계속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네. 이런 시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4번이나 소환 불응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장 임기가 내년 1월 20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버티기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계속 조사에 불응을 하면서 네. 시간을 점점 끌다 네. 보면 네네. 공수처장의 임기가 종료하고 그때 이제 이후에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예. 가면은 지금 자신들에 대한 이런 이제 공수처 수사가 좀 뭔가 칼끝이 무뎌지거나 예. 좀 이제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군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따르면은 최초의 제보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들어왔다. 뭐 국회 공식 기구라 그랬나요? 네,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감사원 사무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네, 네, 결국에는 그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그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에서 하명 감사를 한 그런 이제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뭔가 하명 감사를 했다. 감사 사주를 했다 이러는 식의 의혹이 제기되는 건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근데 유병호 총장도 둘 다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감사이 뭐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이든 국회든 국회라면은 민주당일 리는 없고 국민의힘 쪽일 거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뭐 이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하라라는 뭐 지시나 제보가 있었다면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감사 사주로 볼 수 있거든요. 집권 여당 측에 대통령실이 그랬다면 대통령실에서 감사 사주를 한 거고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대통령실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거는 불법적으로 저에 대한 사퇴 압박 감사 사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처음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행정고시 동기가 제보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익위 기조실장으로 쏠렸다가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뭐 횡설수설하는 건가? 이게 대체 제보자는 누군 건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한 증거 조작 내지 그 조작 감사의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 규명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약 제보자 증인이 일치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또 이거는 또 하나의 범죄, 조작 감사의 그런 이제 범죄 혐의가 사실임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감사원이 이제는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거는 국회를 통해서 제보했다라고 이렇게 사실상 그런 자신의 범죄를 계속 은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공수처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처가 이런 것을 계속 증거를 인멸을 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하면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고백하고 공수처의 수사에 이렇게 좀 성실히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당연히 또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렇죠. 감사원이라는 기구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들이 공직자들에게 되는 그 잣대에 맞게 자신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딱 정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공수처에 그러면 고발을 해놓은 게 굵직하게 어떤 거다
이거 좀 경남도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거의 4번 정도 걸쳐가지고요. 예.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해서 네. 워낙 이제 내용이 다양하고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요약하자면 제가 이제 법률상 임기가 정해진 그런 고위공직자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임기가 정해진 고위공직자를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공권력인 감사원 감사 권한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한 것에 대한 직권 남용 예. 범죄 혐의와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보자와 증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강력히 추정되는데 그런 증인을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시킨 일종의 조작 감사 의혹,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 그리고 또 감사 결과 저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가 없거나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한 무고죄 혐의,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피감 사실을 누설을 하면서 저에 대한 다양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 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그런 피혐의 사실, 고발 네.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의 이제 표적 감사 의혹이 불거진 것이고 전현희 전 위원장은 공수처에 이런 항목들을 고발을 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과 함께한 사람이 뉴스다 이제 전반전 마무리하겠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후반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 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MBC 경남에 다시 한번 초대한 분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반전 마무리할 때 공수처에 어떤 내용을 제기한 것인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감사원이 이제 감사한 배경에 근태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위원장께서는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감사하라 이렇게 강하게 발언하셨는데 저도 회사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내용은 처음에 순간 쉽게 와닿진 않는 것 같고 이 근태 뉴스 같은 게 뭔가 자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쉽게 와닿기도 하는 것 같던데 고위공직자들은 그러면 뭐 일반 직원 공무원들하고는 이 근태 규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네. 감사원이 감사한 제 근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불문 결정, 그래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저에 대한 혐의는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다 예.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일단 통상의 고위공직자들,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그 통상 일반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일종의 뭐 기록을 하잖아요. 이제 출근할 때 태깅을 전자태깅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앱으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몇 시에 출근인지 몇 시에 퇴근인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기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를 사실상 알 수가 없도록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특히 장관급 기관장들은 세종에서 본부가 있지만 서울에서 이런 이제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국회 업무가 있거나 뭐 국무회의를 하거나 이런 이제 거의 세종이 아닌 서울에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또 민원 현장을 많이 다니게 되고 지방 일정도 많습니다. 출장 업무가 이제 거의 사실상 대부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세종 사무실에 9시에 출근을 하고 뭐 서울이나 지방에 가서 업무를 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거기 찍고 나서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그 관리 자체를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감사원이 저에 대한 잣대는 그걸 저보고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차관급 이상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고위공직자들을 9시 출근, 6시 퇴근
기준을 적용해서 출근부 관리를 했었어야죠. 근데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걸 뒤집으려고 그런 무리한 유권 해석을 감사원 사무처가 받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감사원 사무처와 인사혁신처가 그렇다면 그동안 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근무 시간 그런 거를 관리를 하지 않았냐. 그럼 예.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네.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대통령 경우에도 사실상 9시 출근 안 한다고 지금 많은 언론이 지각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장관들 예. 다 적용이 되죠. 그러면 다 공석이 대통령 될 것 같은데요. 포함해서 모든 예. 장관들 다 근무 시간 준수 위반이고 근태 예. 위반이 될 소지가 그러니까요. 매우 높죠. 그리고 감사원은 이걸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면은 다 네. 똑같은 잣대로 적용을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 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예. 무리하다 보니 감사원 사무처랑 인사혁신처가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해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자신들을 그럼 그동안 이건 직권남용을 고발하는 거 아니냐, 네. 고백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뭐 전현희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참 치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즈음으로 가고 있는데 총선이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뭐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른 방송에서도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는 이미 내비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지역구는 어디일까?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강남일까? 아니면 태어난 통영일까? 자라난 부산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너무 좀 질문 드린 게 섣부른 겁니까? 뭐 네. 힌트든 이런 게 좀 현재까지의 상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투사가 됐죠. 투사로 이렇게 네. 변신을 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투사형도 아니었고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예.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이런 무도한 정권의 탄압을 직면하면서 스스로 강해지고 단단해지면서 투사로 어쩔 수 없이 변모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뭐 전국 곳곳에서 뭐 이곳 또 제 고향인 통영을 비롯해서 뭐 부산이라든지 네. 여러 곳에서 제가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제가 지역구였던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되다 보니 이 총선에 있었어도 이제 제가 스스로 뭔가 제 출마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함께 당 지도부와 저의 또 출마 지역을 같이 좀 의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 출마 지역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뉴스파다 월 말에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네. 저희가 한 5회차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남이 또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서 부정이 처음으로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건 분명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총선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또 경남도민들이 보고 듣고 있으니까 좀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신지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불경의 경우에는 저는 과거에는 이 지역이 야권의 도시였고 그리고 민주항쟁의 상징적인 도시였고 저는 또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거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상당히 보수화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또 우리가 어렵게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던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인 그 위치 이런 거를 굉장히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또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잡는 유일한 그런 주체는 국민들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곳 불경에 우리 국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내년 총선에서 예.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총선에는 출마를 하실 거니까 1월 11일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1월 10일요? 예, 11일? 예, 총선 100일 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전에 또 저희 뉴스판에 한번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예. 초청해 주시면 제가 예. 또 언제든지 예. 네, 방문해서 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몸도 좀 건강하게 하시고 예, 또 앞으로 정치도 좀 건강하게 펼쳐주시기를 바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